반갑습니다. 저한테 엑소더스 아카데미 들으신 분도 계셔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는 원래 IT 테크놀로지 전문가입니다. 원래 IT 쪽에 엔지니어로 40년 동안 미국 회사에 있다가 리타이어 했습니다. 3년 전에 리타이어 해서 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제가 2016년부터 아마 수백 개의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캐난 선교사 치시면은 4차 산업혁명 강의가 꽤 나옵니다.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원래 그렇게 테크놀로지 분야의 4차 산업혁명 강의를 주로 하던 사람인데 왜 신의 산을 여기 뛰어들게 됐나? 한 2019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김수학 장로님의 떨기나무 책은 제가 한 15년 전에 오래전에 봤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면 이거 대단한 발견이다라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2019년에 우리 제일 미국에서 잘 아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사우디 그쪽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신의 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2019년에 그분들하고 한 1년 정도 텔레컨퍼런스를 해서 2020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사우디를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사우디의 초청으로 제가 정식으로 이제 갑니다. 미국 사람들 한 서너 명하고 같이 가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된 다음부터 제 인생이 이제 또 다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김수학 장로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분을 모시고 그룹들 한 2번 정도 27명, 37명 이렇게 모시고 갔다 오고 저 스스로도 한 6번 갔다 오고 이렇게 2019년, 2020년부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저는 참고로 지금 리버티 유니버시티라는 데에서 이 고대 근동학을 지금 PhD 과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1년 차 돼가고 있고 제가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이제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IT 테크놀로지 한 사람이 여기에 뛰어들었냐? 이거는 성경의 진리와 관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출애굽기를 믿으시나요? 아멘. 진짜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이 아이비 리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믿느냐? 이 사람들도 믿고 싶죠. 믿고 싶은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증거가 이집트 시내산 그쪽을 시내 반도를 샅샅이 뒤졌는데 몇십 년 동안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예로 1967년에 6.1 전쟁으로 15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15년 동안을 이스라엘 정부가 사흘을 걸고 거기를 다 뒤졌어요. 고고학자하고 역사학자하고 성경학자하고 다 동원해서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15년 동안 뒤진 결론이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출애굽에 대한 증거가. 이것이 결론입니다.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시내반도 이집트 너희들을 또 가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거기가 시내산이라는 걸 발견했으면 절대 이집트한테 돌려주질 않았겠죠. 그죠? 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류 학자들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이 문학작품이 되는 겁니다. 문학작품이 되고 이건 그 팩트가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은 뭐냐면 기독교라는 것은 거짓 종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거짓의 근본으로 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열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제가 열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열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참고 문헌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뒤지기 시작했죠. 거의 저는 새벽형 인간이라 가지고 한 새벽 3시 반에서 4시면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항상 3시 반에서 4시면 일어나서 어김없이 제 연구실에 4시 정도면 가서 그때부터 하루에
평균 잡아서 12시간에서부터 15시간 정도를 딜이 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된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단 한 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원서들을 놓고 이제 드립하기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제 강의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버티 대학에서 PhD 하는데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한 3, 4년 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제 지금 예상으로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이제 논문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데, 제 논문 제목을 이 홍해 바다로 할까, ям수부로 할까, 아니면은 문자 시스템으로 할까, 지금 두 가지 중에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거를 제가 좀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그러는데,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이런 정도는 다 소화하시려고 생각하고 빨리 나갑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두 분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계신데,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강의를 듣으시면 좋습니다. 홍해 바다가 붉은색일까요? 푸른색일까요?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가보지 않았을 때 홍해 바다가 붉은색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왜 홍해 바다가 됐나? 왜 홍해가? 이 의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그거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상당히 연구하신 분이에요. 푸른색이라면 왜 레드시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왜 레드시인가? 출애굽 당시 혹은 그 이후에 지도가 있었나? 이 당시에 지도가 있었나? 대부분의 수에즈만과 아까방을 다 알고 있었나? 지금처럼 우리는 수에즈만과 아까방의 차이를 알잖아요. 구글 맵에 보면 다 나오고 가보면 다 알고 다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나? 라는 질문.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 27명을 모시고 왔을 때 이렇게 푸릅니다.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풀어. 근데 왜 레드시가 됐나? 홍해바다 건너기까지 출애굽 여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자, 사흘 동안 걸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흘 동안 걸렸다고, 이제 사흘 만에 거기를 어떻게 갔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 근거는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5장 3절, 8장 7절 여기에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도록 하라라는 이런 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사흘길쯤 가다가 우리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허락하라라고 이제 말하는 그 장면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바로 왕을 꼬시려고 우리 사흘만 갔다 올게, 이렇게 이제 꼬시려고 하는 말인 거죠. 8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돌아가서 돌아오겠다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사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3일 걸렸다, 3일 만에 이 시내반도를 건너가지고 누에바까지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쪽 그 사우디 쪽을 하려면 홍해바다 그 누에바 비치까지 가는데 3일 더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사흘길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3일 걸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흘길쯤 가다가 돌아오겠다고 바로 왕을 꼬시려고 하는 말이지 3일 딱 걸렸다고 하는 얘기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블레셋 길로 가지를 않고 이렇게 가게 되죠. 블레셋 길로 이렇게 갔으면, 이 길로 갔으면 이게 숏컷인 거죠. 굉장히 빠른 길로 가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은 이제 돌이킬까 한다, 우리 내 백성이 돌이킬까 한다고 하나님, 왜냐하면 블레셋이 시키고 있으니까 전쟁을 할 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 고센 땅에 대한 것도 이제 고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람세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고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람세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실제로 이집트에 가보면 아바리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바리스가. 그리고 타니스라는 지명도 나오고, 그래서 헷갈려요. 이 지명이 어떻게 다르냐? 람세스, 고센하고 아바리스하고 타니스 이거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또 여기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소환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소환이라는 얘기도.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오스트리아 고고학자 만프렛 비텍이라는 사람이 이 오스트리아 고고학자 만프렛 비텍이라는 사람이 이 고센 땅에 관한 제일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고고학자로서 지금도 현존하고 계세요. 이번에 SBS 다큐멘터리 찍을 때 제가 만프렛 비텍을 인터뷰하려고 무지하게 연락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하여튼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스트리아 대학에 거기에 이메일 보냈고 뭐 전화도 하고 별의별 교수는 다 썼는데 이분은 아직 고령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아예 인터뷰에 좀 알러리가 있어서 그런지 아예 연락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의 학자들 인터뷰할 때 제가 한 10명, 한 거의 15분 가까이를 다 이렇게 인터뷰 어레인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5분이 이번에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인수 PD한테 이제 5분, 6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를 다 인터뷰하게끔 어레인지를 해드리고 이제 같이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제가 영어로 이제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만프렛 비텍은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하여튼 안 됐어요. 그만큼 오스트리아의 고고학자면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아주 착하고 마음은 좋은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이 고센 땅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 이 만프렛 비텍이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내용을 그 레포트를 이렇게 이제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성경이 맞다라고 제일 많이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빗 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집트 학자입니다. 데이빗 롤이라고. 이분도 이번에 인터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데이빗 롤이라고. 책을 한 10권 쓴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책을 다 갖고 있어요. 데이빗 롤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데이빗 롤이라는 사람이 마침 미국에 살다가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페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영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려면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오라고 그렇게 어렌지를 받았어요.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겠고. 그래서 이인수 PD한테 얘기했더니 유럽에 이번에 못 간다고 거짓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 데이빗 롤이라는 분이 성경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이집트 신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데이빗 롤이. 예. 그런데 이집트 여기 고센 땅에 관한 하는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파이 람세스가 있고 여기 람세스가 있죠. 람세스 있고 아바리스가 있고 여기 파코스라는 데가 있고 이거를 통틀어서 텔 엘 다바라는 지역. 여기 텔 엘 다바라는 거는 통칭하는 일종의 디스트릭이에요. 이 고고학적인 그 디스트릭이고 거기에 람세스하고 아바리스라는 것이 거의 겹쳐 있어요. 처음에 고고학적인 자료가 이 고고학적인 증거가 안 나온 거에 아바리스를 뒤졌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의 아바리스하고 람세스하고 겹쳐 있어요. 아바리스가 무너져 내리고 그 위에 람세스가 세워졌어요. 람세스를 뒤지니까 증거가 많이 나온 거예요. 타니스는 지금 고센 땅이라고 이집트에 여행을 가면 지금 데려다 주는 데가 이 타니스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고센이 아니에요. 요 파커스라고 돼 있는 요 부분이 고센 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고센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 전체를 두고 고센 땅이라고 고센을 하나의 그 디스트릭으로 얘기를 해요. 전체. 네. 그리고 람세스는 그 중에서도 한 부분. 요거를 람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소안이라고 얘기하는 이 민수기 소안이라고 나오는 요 부분은 여기 타니스 지방을 얘기합니다. 여기 거리가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타니스하고.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좀 명확하게 읽혀집니다. 이 지리적인 개념을 안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다 거기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지역적인 거를 감안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 여태까지 지역적인 거 감안 안 하고 읽었어요. 네? 그거 진짜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역적인 걸 감안하고 읽는 거하고 감안 안 하고 읽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커스라는 데가 파케스, 케셈, 고셈, 케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커스라는 게 케셈, 고센 땅이 됩니다. 고센 땅. 이게 70인역 성경에 고센이 나옵니다. 그리고 텔 엘 다바라는 것이 아바리스, 지금의 아바리스, 힉소스 시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힉소스 시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가지고 헥소스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족속이 같은 바로 왕은 요셉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또 왜 요셉을 몰랐을까? 몇백 년밖에 안 됐는데 구전으로 계속 왕궁에서 전해져 내려왔을 텐데 왜 요셉을 모를까? 그런데 헥소스족의 왕이기 때문에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운트 빅텍이 수십 년 발굴했고 고센에서 7km 떨어져요.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고 고센 땅을 보시면 이렇게 비옥한 땅입니다. 이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한 곳이에요. 70명도 여기 이제 학자마다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70명이냐, 제가 이제 멘토로 모시는 이 닥터 글렌 프리츠 같은 사람은 70명은 그 직계 가족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들, 며느리, 손자, 며느리, 그 다음에 뭐 첩이라든지 뭐 이 첩에 또 뭐 자손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330명 정도가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도 상당히 맥센스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70명이라는 건 그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사람들이지 그런 이 다른 사람들 다 포함한 게 아니거든요. 자, 지명적인 그렇게고 이게 이제 여기 고센 땅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 옛날 길이 이렇게 네 가지의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 세 번째 길, 요 길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요 길을 따라 이 길이 제일 많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아라비아 상인이라든지 이런 상인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같이 굉장히 단단하게 맺혀진 그런 길인 거예요. 무슨 사막처럼 툭툭 빠지면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단하게 돼 있고 걸어가기 굉장히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다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새로 모세가 개척해서 간 길이 아니라 이미 길이 잘 놔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 옵니다. 비도 오기 때문에 물도 해결이 돼요. 여기 가 있는 동안에는 비도 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물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 그래서 뒤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염소의 속도까지도 다 측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런 염소가 아니에요. 실제로 상황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 성큼성큼 가는 그런 염소들이에요. 염소가 이렇게 작은 염소가 아니라 그 염소는 사람이 가는 속도를 다 따라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네. 동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져서 누에바 비치로 여기 누에바 비치로 갔다는 거죠. 누에바 비치로. 자, 고센에서 숫고까지 여기서부터 고센에서 숫고까지 37km. 예. 람셋을 떠나 숫곳의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급 에담의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요 바알스본과 비하히롯 에담 요거에 대한 설명하려면 이것도 한 30분 이상 걸려요. 이것도 요게 바알스본이 뭐고 비하히롯이 뭐고 이런 거 에담 믹돌은 뭐고 이것만 또 집중적으로 연구 이런 것도 또 논문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숲곳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따라간 이 길을 지금 구글 맵에 근거해서 여기 키로수를 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어디 가면서 각각 키로수를 다 했고 고도까지도 전부 키로수로 다 쟀습니다. 고도까지도. 이분은 제가 이제 이 지도는 거의 이런 출애굽 관련된 지도가 600개 이상 그 지도가 나왔는데 아마 한국에서 이런 지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이 지도를 제가 전부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받았습니다. 라이센스로. 네. 이거를 쓴 책 저자분이 저한테 다 줬어요. 네. 그리고 자기 책을 또 한국어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그 라이센스까지 또 다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를 제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자, 이게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런 염소들 이런 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걸음 속도도 이렇게 하루에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까지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예가 해안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냐 그거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날짜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거는 성경이 맞다는 그 진리에 대한 문제, 이게 뭐 여기부터냐 그거의 차원을 떠나서, 근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집트 시내산을 놓고 가정을 했을 때는 증거가 안 나왔어요. 증거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의 연도입니다. 출애굽의 연도. 출애굽의 연도가 이제 BC 1446년 혹은 1447년 1년 차이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보느냐, 요거를 이제 late exodus date라고 얘기를 해요. late date. 그 다음에 early date는, 빠른 데이트는 뭐냐면 BC 1267년으로 보는 거예요. 각각 다 성경의 근거로 한 얘기입니다. 각각 다 성경의 근거로 한 얘기인데, BC 1267년을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주류예요. 그러면 이집트의 왕으로 따졌을 때 람세스 2세가 되는 거예요. 람세스 2세. 여러분들이 이집트 가서 보면은 람세스 2세의 동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람세스 2세가 그만큼 성황했어요. 거의 60년 이상을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번성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람세스 2세라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성경 그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그 비돔과 람세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비돔과 람세스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노예를 삼고 뭐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 람세스가 그 람세스 2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게 되면은 증거가 안 나오는 거야. BC 1267년 놓고는 증거가 안 나와. 어떤 거 뭐 하나 발견이 됐을 때 이거의 연도 측정을 했을 때 연도 측정이 그 출애굽 그 즈음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그 연도가 안 나오면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BC 1446년, 1447년으로 왔을 때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취하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게 가려면은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 BC 1446년 레이트 데이트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겁니다. 그것도 한 강의예요. BC 한 강의가 아니라 요것 자체가 PhD 논문 하나입니다. 1446년이 맞냐, 1267년이 맞냐 이거예요. 저보고 더글라스 페트로비치라는 사람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더글라스 페트로비치라고 문자에 대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문자 그 시스템이 맞다라고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그분의 이름이 제가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 그분이 쓴 책을 가져왔는데 우리 사라 전사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더글라스 페트로비치라는 사람인데 히브리어가 알파벳의 기원이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문자 시스템 고대 히브리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문자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이 출애굽 연도가 BC 1446년이냐 뭐 어리 데이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PhD 논문감이고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워. 진짜 피 터지게 싸워. 아주 그냥 적이야, 적. 그 주장을 달리하는 사람은 아예 적입니다, 적이야. 제가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걸 또 봤어요. 이게 학자들의 그 입장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성경이 트루스냐, 진실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누가 출애굽은 팩트가 아니라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 뭔가 말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일반 평신도 같으면요, 나는 그냥 믿어 출애굽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지만 여러분들 같은 이렇게 신학생들이나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들은 나만 믿어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BI로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는 좀 넘어가고요.
믹돌, 바알세본 이런 거를 뭐 파헤치자 보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얘기인데, 자 오늘은 주로 레드시 양숲에 대해서 이게 양숲이 어디냐? 수에즈만이냐 아까바만이냐? 크게는 그거예요. 수에즈만이냐, 이제 다 지도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고 수에즈만이냐 아까바만이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그 인터뷰했던 제임스 호프마이어라는, 그 다 구글 서치 해보세요. 제임스 호프마이어라고 이집트 학자 중에 대학자예요. 제임스 호프마이어라고. 책을 잠깐만 지금 하여튼 20권을 써낸 것 같아요. 책 20권 쓰는 사람은 이건 뭐 학계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런 학회 같은 데에서도 이 발언권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 수에즈만도 아니고 레이크를 주장을 해요. 발라 레이크라고 레이크가 있어요. 발라 레이크라고. 레이크가 크게 있어요. 네? 레이크를 건넜다는 거예요. 레이크를. 근데 그 레이크가 지금 다 말랐어요. 근데 이 제임스 호프마의 영향을 받은 더글라스 페트로비치라는 사람도 발라 레이크를 주장해요. 저하고 친하거든요. 더글라스 페트로비치 저하고 친해. 전화 서로 들어받는 정도인데, 근데 발라 레이크를 주장을 해요. 다 말랐어. 그래서 제가 더글라스한테 그랬어. 발라 레이크 말랐는데 그럼 거기에서 마차바퀴 같은 거 좀 발견하고 있어. 실제로 홍해 받으면 마차바퀴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근데 너무 넓어서 그걸 발굴할 수가 없대.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제 아까바만으로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아까바만으로 주장하는, 이게 학자 레벨에서는 거의 없어요 지금. 왜? 이것 자체가 지금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거를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없어요. 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 게 이 사우디 신해산 이거 연구하는 학자 자체도 없고, 한국의 학자는 더 없고, 네, 한국의 학자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문자 같은 거 한 사람 전무하고, 이 책에도 뭐 하나 아티클 하나 써낸 사람이 없어요. 네. 미국이 놀라워요. 진짜 미국은 딴 데 힘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미국에 무슨 뭐 힘이 점점 힘 빠져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다 잘했는데, 네, 저는 뭐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이제 뭐 미국이라는 나라를 뭐 옛날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안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신학은 진짜 놀라워. 이 신학을 공부하는 거 보면 아주 너무나도 학자층이 두꺼워. 네. 그건 굉장히 부러운 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에즈만과 아까바만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수에즈만과. 근데 이렇게 내륙을 놔두고 일부러 여기를 가가지고 여기를 건넜다라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돼. 이렇게 넓은 내륙을 놔두고 일부러 여기 가서 이렇게 여기를 건넜다는 거잖아요. 여기를. 근데 지금 이제 주장되는 것이 이렇게 가서 여기 누에바에서 여기 누에바 비치에서 이렇게 가서 이제 제벨 알로즈를 들어갔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잖아요. 수에즈만은 이렇게 갈대가 있습니다. 수에즈만 갈대가 있어요. 아까바만은 갈대가 없어요. 굉장히 깊은 바다. 아까바만은 거의 수심이 제일 깊은 데는 1km. 수에즈만은 얇은 데는 낮은 데는 한 5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얌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얌습에, 여러분들 히브리 공부를 하시는지 몰라도 저도 지금 PhD 하면서 히브리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히브리 공부를, 히브리어를 모르고 구약을 본다는 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히브리어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영어의 그 바이블의 그 디프로난 트랜슬레이션이 거의 100개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영어의 그 성경이 많나 했어요. 100개 이상이 나와요. 히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원어를 굉장히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는, 제일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한 게 킹제임스 버전이고,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보기가 조금 좀 구어라서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뉴킹제임스 버전이 나왔고, 그거는 조금 보기가 좋아요. 뉴킹제임스 버전은.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게 이제 ESV 버전이라고, English Standard 버전이라고 ESV 버전으로 보면은 이제 원어 쪽에 가까우면서도 이렇게 보기가 좋은 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NIV 버전, New International 버전, 이 NIV 버전은 원어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 대신 읽기가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단어 선택 같은 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야함이라는 것은 여기 야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예요. 야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이거는 학자들 간에 다 일치합니다. 야함은 바다예요. 네. 숲, 여기 숲이라고 발음되는 거. 요게 이제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요게. 요 숲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배운 사람들, 그동안의 학자들은 99.99%가 전부 read로 해석을 했어. read가 뭐냐? R-E-E-D, read가 뭐냐? 갈대예요. 갈대. 그래서 양숲은 sea of reed이야. 네? sea of reed, 갈대 바다. 아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갈대 바다는 어디에만 있어요? 갈대는 수에즈만에 있다고. 그럼 홍해 바다는 수에즈만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전혀 고정을 안 할 거야. 아예 원어 해석 자체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sea of reed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지금 99.99%의 학자가 전부 sea of reed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배운 사람들 다 sea of reed예요. 다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의 스승님인 닥터 글렌 프리처하고 저하고 아마 지구상에서 두 사람밖에 없을 거지. sea of reed 아니다. 왜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한 30분 동안 보여드릴 거예요. 왜 아니냐는 거를. 그래서 이 양숲이 여기 이집트 쪽에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고, 양숲이 걸프 오브 아카바, 이거는 최근에 나온 주장이고, 이 이집트 쪽에 가서 걸프 오브 수에즈, 그 다음에 이스무스 오브 수에즈, 이런 식으로 가서 인랜드 수에즈, 그 다음에 레이크 말라, 뭐 온갖 레이크들이 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지금 걸프 오브 아카바로 보는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마추어들밖에 없습니다. 학자들 레벨은 사우디 시내산을 얘기하는 사람은 학자들 레벨에서는 거의 없어요. 다 거의 대부분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그래서 우리 작업이 이게 아주 지금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 이런 문서 작업을 해야 돼. 책을 써야 되고 이론적인 정립을 해야 되고 그런 외국 서적을 번역을 해줘야 되고 제가 조금 일찍 그걸 깨달아서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 혼자 그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좀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동지들이. 성경 번역자들이 과연 수에즈만 아카바만의 차이를 알고 있었나? 옛날 사람들이. 이게 옛날 지도예요. 헤로도토스 BC 484년 425년 헤로도토스가 굉장히 유명한 히스토리안이자 지오그래퍼예요. 이 사람이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이게. 네. 이거 하나하나 볼 것도 없이 엉터리예요. 한마디로. 이 지도 엉터리라.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엉터리.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지질학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도 이 요세푸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역사학자잖아요. 요세푸스 책들을 보십니까? 요세푸스 책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출애굽하고 관련돼서. 요셉의 스토리에서부터 모세의 스토리에서부터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요세푸스에. 네? 이거 보세요. 그런 요세푸스임에도 불구하고 티그리스 강뿐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은 홍해로 흘러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게 홍해가 아니야. 티그리스뿐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은 홍해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 걸프, 페르시안 걸프로 흘러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들도 지도에 대한 지리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야 이때. 그죠? 이 당시에 2000년 전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도가 뭐가 있었겠나? 사람들은 몰랐지. 한국에도 뭐 대동여 지도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게 언제예요? 1800년도 아니에요. 대동여. 한국에 대한 지도도 없고 뭐 그러는데 이 당시도 지도 없었을 때라고. 그래서 이렇게 옛날 지도를 보면 1557년 지도라든지
1650년 이런 지도다 보면 아예 수에즈만하고 아까바만의 차이가 없어. 그냥 바다 하나야. 그냥 바다. 네. 이렇게 다 그려놨다. 그냥 바다 하나야. 1544년 지도에도 여기 빨갛게 그려놨는데 이게 그냥 하나야. 바다 하나야. 아예 구별이 없어. 네. 1626년 지도도 마찬가지고 16세기의 헐리랜드 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게 홍해바다하고 에돔 땅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성경에 에돔 땅하고 홍해바다하고 연결되는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돔하고 홍해바다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 이그젠플을 한 8군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와서는 이렇게 조금 홈을 파놨어.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아까바만의 형태는 아니에요. 네? 조금 이렇게 해놨죠. 네, 이거 전체가 이제 홍해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홈을 파놨죠. 이렇게 파놨지만 이게 더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씩 아까바만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1762년에 왔어. 1770년도의 지도가 지금 이렇고 18세기 프랑스 지도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여기 감사합니다.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뭐 수르 광야, 윌드 오브 수르, 뭐 여기 성경에 나온 르비딤, 뭐 여기 신광야, 뭐 바람광야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지도에 나타났는데 한마디로 엉터리예요. 지금의 그 따지면 한마디로 아주 노력은 많이 했는데. 예. 자, 이거는 이제 레이크를 건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로예요. 레이크를 건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이고. 자, 리드시 이론이 홍해바다를 밑에 곳으로 위치하게 만들었다. 이게 리드시, 아까 얘기했던 양수비 리드시, sea of 리드로 봤기 때문에 이게 실제 숲이라는 것이 이집트 말로 투입, 파피루스, 리드, 스왑 이런 걸로 이제 봤고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레이크 발라나 레이크 팀샤나 비터 레이크나 이런 레이크를 건넜다고 주장하는 우스꽝스럽게도 이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심지어 이런 레이크는 수에즈만이 수에즈 운하가 생겼잖아요. 운하 생기고 나서 생긴 호수가 있어. 운하 때문에 생긴 호수가 있어. 그거를 홍해바다로 갔다는 거는 리디큘러스한 얘기잖아. 엑소더스 출애굽은 3,5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이 수에즈 운하는 언제 했어요? 1700년대 수에즈 운하인데 그때 이후에 생겨난 거를 홍해바다라고 보니까 그런 학자들도 주장만 아니 목소리가 그럴듯하면 또 그냥 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고고학자 이 알란 가디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란 가디너.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고고학자예요. 알란 가디너. 특히 문자를 연구하는 게 영국의 그 학자인데 알란 가디너라는.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레이크 팀샤야. 레이크 팀샤. 홍해바다를 레이크 팀샤로 보는 거예요. 레이크 팀샤. 여기를 건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대학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믿을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일부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바만이에요. 이게 아까바만인데 이게 수에즈만이에요. 이게 수에즈만이고 이게 아까바만인데 여기 수심을 해놨잖아요. 여기 수에즈만은 수심이 거의 1000m입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에즈만은 요 빨간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50m, 수심이 50m, 100m. 이거 한마디로 수에즈만은 만만한 거예요. 수에즈만 만만해. 동풍이 불러가지고 갈라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만만하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아까바만은 너무 깊어. 이거 동풍 가지고 이게 갈라질 것 같지가 도저히 갈라졌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자꾸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풍 가지고 갈라질 수 있을 만한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50m짜리는 동풍으로 갈라질까요? 과연? 50m짜리도 동풍으로 안 갈라져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연현상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자연현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집트 학자, 이렇게 이집트 수혜자만 주장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스케일 아주 작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스케일 작게. 네? 이 아까방쪽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깊게 믿는 사람입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은 그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럼 1km 떨어지, 이게 낭떠러진데 이거 갈라지면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건너가냐 이거야. 1km 낭떠러진데. 네? 뭐 그런 의문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슬로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경사가 나 있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경사가 나 있는 게. 네? 자, 19세기 와서 1884년에 와서 비로소 수에즈만하고 아까바만이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수에즈만으로 본 것 자체가 편견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편견을 깨라고 제가 서두부터 얘기해요. 그 편견을 깨야만 이게 보입니다. 예. 양습이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봅시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봤을 때 24군데가 나옵니다. 양습이라는 말이. 네. 양습이라는 말이 24군데가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파워포인트 필요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공부하시라고. 지리적 위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규절이 7군데. 그러니까 지리가 아까방이든 수에즈만이든 상관없이 이제 얌습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7군데고, 수에즈만인지 아까방인지 구별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규절이 7군데. 그런데 지리적으로 반드시 아까방만이라야 하는 규절이 8군데예요. 지리적으로 반드시 8군데라. 아까방만이라야 돼. 수에즈만으로 돼서는 말이 안 돼. 그게 8군데.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죠. 여기에 수에즈만을 연상시키는 규절이 2군데가 나와요. 수에즈만 이쪽 수에즈만을 연상시키는 규절이 2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수에즈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요런 거를 꼬투리 잡겠죠. 요런 거를 가지고. 근데 요것도 아까바만으로 놓고 산정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은 규절 중에서 이렇게 노란 표시로 되어 있는 요 규절들이 반드시 아까바만이라야 되는 규절입니다. 그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보여드리기 전에 얌이라는 말이 구약에 396번 등장합니다. 레드시나 걸프 오브 스웨즈라는 뜻으로 사용된 적이 결코 없어요. 야무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걸프 오브 스웨즈라는 뜻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출애굽이 일어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아카바문을 알았어요. 실제로 건넌 사람들이니까 알지. 이만큼 와가지고 건넜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만, 아까 지도에서 보여줬듯이 그 후의 사람들은 이제 가물가물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 지도에 나타나지도 않고. 19세기까지도 아까바만은 잊혀진 바다예요. 잊혀진 바다. 그래서 저희 스승님 글렌 프리츠가 쓴 책에 보면은 The Lost Sea of the Exodus, 잊어버린 바다예요. 엑소더스 때는 거기를 아까바만을 지났지만 그 후의 사람들로 인해서 거의 3,000년 동안을 잊혀진 바다예요. 아예 인식에도 없었어. 나중에 마젤란 이후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 바다가 서서히 생겨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19세기, 20세기 그때 지도에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바만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 수업이 레드시로 잘못 바뀐 횟수예요.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 strong number라는 게 있어요. strong number. 예, strong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 히브리어의 어원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숫자로 분류를 해놨어요. 예, 여기 숍인데 strong 번호는 5486이에요. 또 그 다음은 5487. 일종의 하나의 단어의 family야, family. 하나의 단어의 family. 어려운 말로는 이걸 보고 semantic field라고 불러요. semantic range면서 semantic field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촌 단어야, 사촌 단어. 네? 네. 자, 그래서 이 숲이라는 것이 to cease, come to an end, come to an end, 끝장이다. 이렇게 란 뜻으로 쓰이는 것이 8군데예요. 네? 숲이라는 게. to be fulfilled, consumed, come to an end. 뭔가 만족이 됐다. consume, 뭔가 consume 됐다. 파괴됐다. 없어졌다. 라고 쓴 게 2군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가면 termination and conclusion, hinder part라고 쓰여진 것이 5군데. termination, 끝났다. 끝이다. 이렇게 쓰인 게. 그 다음에 and conclusion, 이게 또 5군데. 자, 이게 사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to cease, come to an end. 끝장이다. 뭔가 끝이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 거예요. 성경에. 이 숲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런 그 단어가 끝이라는 것이 좀 변형이 돼서 whirlwind, storm, tempest 라는 뜻으로 이게 회오리 바람, 이게 끝부분에 가서 이게 생겨나는 현상이 회오리 바람이다. 라는 걸로 변형이 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의 자연스러운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door, threshold, basin, bowl, gate 이런 뜻으로 또 쓰여진 곳이 32곳이에요. 이것도 사촌 형식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come to an end니까 하나의 바운더리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바운더리로. basin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릇이고 풀이고 이런 하나의 그거하고 비슷한 이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consume, destroy, perish 이런 뜻으로 된 게 20군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flax, weed 여기 빨간 표시로 된 거 flag, weeds, rush 요런 단어로 된 요 29군데 4군데하고 29군데 요 군데만 왜 갑자기 flag, weed로 나왔냐 이거예요. 왜 생물학적인 이파리, 갈대, flag 요걸로 나왔냐 이거예요. 왜 갑자기? 이게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의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편견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에즈만으로 놓고 했을 때 거기 갈대가 있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표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한 5분 만에 이렇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를 연구한 사람은 이거 몇 년 동안 이거 연구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걸 보고 처음에 이게 진짜 놀란 거예요. 이게 염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PhD 논문을 쓸까. 왜냐하면 이거를 자 보세요. 더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쓰여진 아까 8군데가 성경이 8군데가 되고 20군데가 되고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각각이 쓰여졌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여기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utterly consumed라고 해석된 부분이 이제 시편 73편 19절, 스바냐 1장 2절, consume이라고 해석된 것이 이사야 66장 1절 이렇게 다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석된 거예요.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진짜 면밀하게 분석하다 보면 뭔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옛날에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것이 쫙 나와요. 이 굉장히 큰 작업 같죠, 이거. 이런 성경을 다 찾아냈던 거 굉장히 큰 작업 같아요. 제가 다 찾아냈거든요, 이걸 성경을. 근데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성경을 다 뒤져서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발달이 돼 있어요. 요즘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블루레터 바이블이라는 소프트웨어 한번 써보세요.
blueletterbible.com이에요. blueletterbible.com. 네, 거기 가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할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그만큼 발달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한글 성경은 아니에요. 다 영어 성경하고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지난 학기 때 교사한테 이거를 세만틱이랑 뭐 이런 걸 이제 내는 그 레포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냈더니만 그냥 교수가 보지도 않고 100점 주더라고요. 너무 깊게 들어간 거다 이거지. 근데 실은 제가 이걸 다 한 게 아니야. 소프트웨어가 다 한다니까. 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출신이기 때문에 잘 쓰는 것 뿐이야. 잘 쓰는 것 뿐이야. 근데 나머지 신학생들은 잘 못 써요.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근데 지금 이런 그 성경 같은 거는 진짜로 소프트웨어 발달된 게 너무 많아. 지금 영어 성경인데 한국에도 뭐 한국 그 성경에도 뭐 꽤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있다고 들었는데 영어는 진짜 더 많아. 굉장히 많아.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게 다 이제 히브리어로 왜 그런 걸로 이렇게 어떤 걸로 해석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숲이 다 나오잖아요. 숲이 여기에는 보면은 utterly swept away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이 됐고 다른 데는 이 숲이 completely removed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됐고 숲 안에 이런 거를 이제 다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숲이 양숲이 Sea of Reed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대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학자들이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99.9%가 갈대바다로 다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분석하니까 그렇게 나와요. 성경 원어를 분석하니까. 네? 그래서 수에즈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숲이 리드로 번역된 결정적인 잘못된 귀절이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리드로 잘못 번역된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이게 이 숲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5절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19장 6절도 마찬가지고 요나서 2장 5절도 마찬가지고 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숲이 또 이 각 성경마다 이렇게 변천된 게 있어요. 히브리 바이블에서부터 셉투어진트가 이게 70인역 성경입니다. 아킬라 바이블에서부터 이렇게 쭉 위클리프 바이블에 나오는 이런 그 변천상이 있는데 자 붉은 색깔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여기에 이제 에돔 땅의 에서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거예요. 에돔 땅에서부터. 그런데 이제 닥터 글렌 프리츠 같은 제 스승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또 얘기해요. 요 캠브리지의 물리학자 요 콜린 험프리라는 사람, 요 사람은 자기가 휴가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며칠 동안을 지켜봤는데 어떤 때는 붉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산호초 때, 산호초의 그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붉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레드씨라고 둘 다 근거는 없어요, 사실 그게. 그래서 레드씨라고 된 거에는 아직까지도 몰라 왜 레드씨가 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자, 여기 빨리빨리 요거만 하고요. 이제 양습을 아까바만으로 하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는 귀절도 요거. 자, 출애굽기 23장 31절. 가나안 경계선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보면은 23장 30절에 내가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 유프라테스까지 정했다. 이거 가나안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찾아보세요. 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여기에 홍해 바다가 나옵니다. 양숲. 여기 양숲을 이렇게 이 아까바만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에즈만으로 놨을 때는 가나안의 경계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한 번도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정탐꾼 사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까지 열 하루길이다.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에도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로가 이렇게 나오는 여기에 이 숲이 이것도 역시 수에즈만 쪽으로 놨을 때는 말이 안 돼요. 이게 한국 분들이 성경 이 번역을 할 때 숲을 뭐라고 번역할지 모르니까 그냥 숲이라고 해놨어요. 그냥 숲. 예레미야서 4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여기에 홍해에 들리리라 여기 에돔하고 홍해하고 나오거든요. 에돔 땅하고 홍해하고 나와요. 여러분들 지도 보면 에돔 땅하고 홍해 바다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아카바만하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이쪽 수에즈만으로 놓고는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이겁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열왕기상 9장 26절에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이션 개발에서 배들을 지은 줄 알겠어요. 여기에 보면 지명이 네 군데나 나와요. 에돔 땅이 나오고 홍해 물가에 있어요.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이션 개발. 여기 엘롯 근처 에이션 개발. 엘롯하고 에이션 개발은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전부 여기 요르단 땅에 여기 아까방한 쪽에 여기 에돔 밑에 여기를 얘기를 해요. 여기에 홍해 물가가 나오거든. 에돔 땅 홍해 물가. 네. 여기서 배들을 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수에즈만으로 산정해봐. 이거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위치적으로.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장면. 네? 네, 이런 것들이 8군데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수에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바만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 출애굽기 10장 19절에 보니까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었다. 이것이 이제 이거는 수에즈만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었다. 애굽 온 땅에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않아. 이거는 그쪽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영어로 이제 자세히 이게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은 Lord turned the mighty strong west wind that carried the locusts and cast them into the Red Sea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강렬한 바닷바람을 홍해 바다로 향하게 돌이켜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꼭 여기에 있는 것을 나타내지 않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양숲으로 가게 해도 무방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수에즈만 쪽으로 나타내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 홍해 바다 양숲의 성경 해석에 대한 결론은 양숲은 리드시가 아니다. 리드시가 아니다. 학자들이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99.99%가 얘기하는 Sea of Reed가 아니다. 아까바만은 오랫동안 잊혀진 바다였다. 양숲은 아카바만이다. 고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벨 알로즈에 있는 것이 맞다. 이건 거예요. 네? 자,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질문 같은 거 막 들어오면 한두 살 받으세요. 예. 질문 있으시고 혹시? 그러면 그 아까 메뚜기를 홍해로 이렇게 몰아넣으셨다라는 쪽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도 수에즈나 아카바만의 그 분별이 없었으니까 그걸 하나로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수에즈랑 아카바만을 이렇게 그렇죠. 그쪽 방향을 갖다로 이해를 하면 그렇죠. 예. 굳이 뭐 그거는 아까바만이나 수에즈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네네. 예. Good point. 그 early 엑소더스 네. 8로 보면은 그때 이집트에는 어떤 왕조가 역사적으로 어리로 보면요 아멘호텝 2세가 됩니다. 네. 어리로 보면 아멘호텝 2세고 18왕조가 되는 거예요. 18왕조. 그 다음에 이 레이트로 보게 되면 이제 19왕조의 람세스 2세.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뺐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바로 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잖아. 그 40년 이상을 산 왕이라 해야 돼. 그거에 해당되는 왕이 딱 두 개예요. 두 사람이에요. 그게 람세스 2세 아니면 람세스 2세가 약 한 66년을 제외했으니까 람세스 2세 아니면 아멘호텝 그 라멘호텝 2세의 그 아버지 아멘호텝 아멘호텝 2세 아버지가 투투모스 2세입니다. 투투모스 이 하셉수트의 남편. 그러면 그 물속에 내장되었던 바로가 유력한 인물이 아닐까요? 물속에 이제 매장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아멘호텝 2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멘호텝 2세는 물속에 매장 안 됐어요. 물속에 매장됐다고 그 왕까지 매장됐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왕은 매장이 안 돼서 아멘호텝 2세는 미라가 발견이 돼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봤던 미라 중에서 아멘호텔인가 그 투투모스인지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람세스였는데 그 매장됐던 미라가 발견된 네. 그 사진을 봤거든요. 예. 그래서 수장되진 않았어. 물속에 빠져있진 않았어. 예. 수상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당시의 왕조를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모세를 기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였죠? 지금 마지막 그 질문도 매장됐던 이제 바로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찾아보면 그 바로는 좀 이게 좀 후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리 바로가 아니고 이제 뒤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미라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이런 출애굽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때 이제 나왔던 이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 근데 저기 올드에 속하고 아멘호텝 2세가 네네 1400년도에 죽었다 그러거든요. 네. 나이트 된 년도가.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인 1200 몇 년도면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멘호텝 2세가 우리 저 보수계통에서 얘기하는 그 출애굽 연도가 1446년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언더와 바로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도 우리 하여튼